네, 황교안 신임 자유와 혁신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황교안입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창당을 했습니다. 다른 정당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주말에 그 킨텍스 많은 예, 분들이 예. 모이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유와 혁신 당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자유와 혁신 당의 이념, 당은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자유와 혁신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정신 그 둘을 합해서 자유와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함께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세대 간의 융합도 이어져가는 이런 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날 그 보도된 걸 보니까 한 2,500여 명이 모이셨다고 하던데요. 예, 뭐 숫자를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홀이 거의 다 꽉 찼습니다. 예, 사진을 보니까 꽉 찼던데요. 예, 거기 한 그럼 전국에서 다 오신 건가요? 그렇죠. 전국 도당들이 다 있는데 도당이 있는 곳도 왔고 예. 도당이 없는 곳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곳은 중앙에서 다 이제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유와 혁신 당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자유와 혁신, 신당 자유와 혁신. 신당 자유와 혁신. 예. 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신당인 자유와 혁신이 이 많은 애국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존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대안을 찾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은 뭐 이미 실망한 분들은 다 이제 실망을 해버렸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힘 믿었던 국힘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됐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불법무도하게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다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여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 정말 답이 없다. 특히 이제 저나 또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왔던 것은 부정선거 척결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바로잡자. 이것이 이제 큰 이슈였는데 저하고 딱 이게 이슈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탄핵까지 하고 구속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당이라는 자들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다. 부정선거 없어가지고는 어떤 정도, 어떤 세력, 어떤 인물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창당까지 하게 됐고 바로 지난 토요일 날 창당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뜻대로 나라를 정말 제대로 살리는 당이 연명되어 가는 당이 아니고 당이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당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그 대선 국면 때 보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끝까지 이슈 제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해줬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살신성이 나는 자세인데 그때 뭐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가장 많이 저질러지는 부분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를 우리는 투표 감시를 위해서 부방대를 만들었고 또 지난번에도 이제 대선 때도 또 총선 때도 계속 이제 부정선거가 싸웠는데 제일 심한 곳이 사전투표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대표로 출마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 사전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우파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당일 투표 남아있는 바로 직전에 사퇴를 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던 것이죠. 예. 저는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내고 저지하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에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난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로 결국 이제 많은 표가 우리가 잃었습니다. 뺏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끝까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 바로 앞두고서는 우리 이재명에 대한 수사들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재판도 중단돼 버렸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중단해 버렸어요.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우리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파기환송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라. 다시가 아니라 정리를 해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걸 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실상 무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법치를 희롱하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재판 받아야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판이 회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 이미 회부된 거 이거는 진행을 해야죠. 그게 헌법 제84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그 소추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거 궤변이잖아요.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건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법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근데 이미 소추가 된 사건은 진행이 돼야 되죠. 이미 소추됐는데 중단시켜버린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냥 법원에서 중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우리 그 대표님도 이제 법조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가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누워버린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우파 정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걸 알면 끝까지 싸워야죠. 잘못된 걸 몰랐으면 정당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모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또 알았으면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되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민주당 아닙니까? 국민들이 주인된 당. 이게 돼야 되는데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라 이주당이에요. 이주당. 이재명 주인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사실은 기존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신당의 경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그제 또 이제 창당대회를 할 때 정말 그 큰 홀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꼭 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냥 보통 창당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가 부정선거 이슈의 원인이 됐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그럼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투표가 자주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봤습니다. 당일 투표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투표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 돌아서 가지고 바로 수개표를 했어요. 하나하나 세면서 대만 일사듯이 표를 이제 골라낸 다음에 쭉 보고 몇 번이라고 하고 다 보여주고 사방에 다 보여주고 대만식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가요? 아니 시간이 뭐 어떻게 많이 걸립니까? 금방 끝나버렸어요. 금방 끝나죠. 네. 질서 있게 딱 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뭘 어디 이 투표함으로 옮기고 뭐 복원했다가 다시 꺼내고 뭐 이걸 또 봉하고 저거 이러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끝나니까 조금 우리가 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났다는 것보다도 정확하죠. 정확해요. 부정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뭐 시범적으로 한 것이지만 몇만 명이 함께한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고 또 그때 우리가 이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했어요. 그러시군요. 투명한 거. 예. 프랑스에서 하듯이 그렇게 속이 다 보이는 거. 네. 터 하면서 뭐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대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뭐가 공명한 선거의 표본인지를 보여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이렇게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는 이런 해결 정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부방대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의 대치동에서 그 강남보건소 계약직 직원 60대 여성 중복 투표, 허위 투표 그걸 잡아낸 게 황교안 당시 후보님 참관인이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참관인도 있었지만 뭐 뭘 했는지 잡아내지를 못했는데 예. 그분만이 유일하게 잡아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뉴스화되면서 이야 저렇게 중복 투표, 허위 투표도 할 수 있구나라는 팩트를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방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번 이 부방대 역할 좀 소개해 주시고 좀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6번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번을. 6번을. 2번 한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고 예. 3번 뭐 심지어 6번을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원래 참관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참관인들이 그 수만 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투개표 현장에 가보십시오. 기존의 참관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참관인들 가서 차 마시고 잡담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당을 받고 나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명이 감시를 하는데 2명이 하다 말고 가버렸다. 그러면 거의 구멍이죠. 그 구멍 가서 뚫어내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같으면 어디에서 표를 얻든 다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감시는 참관 활동은 정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매의 눈으로 계속 살펴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의 참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관 하나 많아요. 감시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참관하는 건지 참관 훈련을 했고 감시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감시 활동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감시 활동을 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성과들을 냈고 성과의 예를 들자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저한테 신고된 부정선거 사례들이 한 60여 건 됐습니다. 이번엔 100여 건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사례로 100여 건이 올라왔다는 거는 같은 유형의 것까지 말하면 수도 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올라왔고 이걸 가지고 샤우팅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그 소리치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체포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아, 현장에서요? 예. 그 잘못된 걸 그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그럼 잘못된 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좀 무도한 거는 또 그런 죄도 안 되는 거 갖고 저 유죄 판결하는 그런 판단 저 법원도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은 다 이제 석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거친 싸움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바로 부방대원들입니다. 전국에 2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33,000명이 넘는 이런 분들이 전국 구석구석에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는 영웅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럼 선거 때만 이 사람들이 일하는가?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처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도 하고 또 나가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거를 막아낼 건가 어떻게 개선해낼 건가
지금 계속 부정선거는 진화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 부방대 대원들에 대해서 훈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훈장을 줘야 된다. 아니 뭐 나라에서 이만큼 기여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선관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방대라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천병 부방대 격려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또 특이한 점은 2030 청년들이 신당 자유와 혁신에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실제로 그 사진을 보니까 2030 청년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어떤 그 배경이 있나요? 젊은이들이 최근에 부정선거를 알게 됐습니다. 계몽됐다고들 하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젊은이들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지금은 청년들이 알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알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몰랐던 것들을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을 통해서도 알게 됐고 또 이것 관련해서 부방대도 알게 됐고 또 저와도 와서 연결되게 돼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전해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됐는데 아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아니까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17개 도당이 있는데 처음 시작된 5군데에서 발기인대회 하고 이제 그 도당 창당대회를 했습니다. 그 5개 중에서 2군데, 3군데가 청년이에요. 20대가 도당위원장입니다. 도당위원장이에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다 이번에 이제 그 지역 창당들이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제주, 우리 그 부방대원도 없었고 또 우리 저 우파가 별로 많지 않은 곳인데 제주에서도 예, 예. 24세 청년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에는 많은 청년들이 와 있고 또 청년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청년들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또 우리 우파들은 이 청년들을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역량 있는 사람 그렇죠. 뭐 역량 없는 사람들이 안 되겠지만 역량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죠. 지금 그 우리가 방송 중인데 신당 자유와 혁신당에 가입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입하면 됩니까? 좀 안내를 좀 뭐 인터넷으로 가입하나요?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되나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제 페이스북에 우선 이제 홈페이지가 만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우선 제 페이스북에 가입 안내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당비를 내는 분들은 혁신 당원으로 그렇게 됩니다. 당비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것 없어. 그럼 그냥 또 오세요. 다 우리 당원 될 수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님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님 페북에 신당 자유와 혁신 어떻게 가입하는지 방법이 나온답니다.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 게시판에도 보면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역할을 잘 못한다. 특히 우파 정당 플랫폼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지적해 주세요. 정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정당이죠. 예.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게 예. 정당인데 예. 지금 국힘은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내 자리고 그러니까 둘째의 문제는 이게 지역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역당. 영남에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우리 당원이 많은 곳이 경기도 수도권. 둘째로 많은 데가 서울. 전국에 깔려 있어요. 수도권이네요. 네,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창당 5개 지역 중에서 3군데도
서울, 경기, 인천. 경기는 좀 진행 중에 있네요. 예. 이런 데서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 뭐 물론 부산 예. 또 경남, 이 호남, 영남도 되고 있지만은 이제 중부권에도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 말 그대로 전국 땅을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세력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서는 안 되는 자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이재명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어떻게 보면 탈취한 이런 세력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오염된 정당이죠. 이런 정당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당이에요. 특정인을 지키는 것은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수구 집단이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말하는 수구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은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억지로 중단시켜 놓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단되지 않는 것을 중단했을 뿐 결국은 다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댓글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응원하는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동시 접속자 수가 줄질 않아요.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뭐 길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가 아니면 공산국가로 떨어져 가는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깨어서 움직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제 말씀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깨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라를 뺏겨버리면 공산국가가 돼버리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 공산국가 치하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참상을 보십시오. 거기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로 가게 돼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밟고 있는데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창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 겁니다. 정말 자유의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가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가치, 이것들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나라를 살립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